자전거는 우리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좋은 취미이자 이동수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고, 누군가에게는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교통수단이며, 또 어떤 이에게는 스트레스를 날리는 힐링의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자전거의 이런 매력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정작 시작하려 하면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요즘 자전거를 한 대 사려면 정말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입문용 하이브리드 자전거 하나만 해도 30만 원은 기본이고, 로드 자전거나 MTB 같이 제대로 된 모델을 고르면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게다가 자전거만 있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헬멧, 장갑, 라이트, 자물쇠, 공구 세트까지 필수 액세서리만 사도 추가로 몇만 원이 더 듭니다. 그리고 진짜 골치 아픈 건 유지비입니다. 체인은 기름칠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고, 브레이크 패드는 다르면 갈아줘야 하며, 타이어도 마모되면 바꿔야 합니다. 자전거 정비를 할 줄 안다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자전거 가게를 찾거나 수리비를 내고 맡기게 되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자전거는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나는 취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취미가 됩니다. 게다가 자전거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아파트에 따로 자전거 보관소가 없거나 주차장에서 도난 걱정을 해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자전거를 사는 데 드는 금전적, 물리적, 심리적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입문을 망설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꼭 자전거를 사야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굳이 내 자전거가 없어도 충분히 자전거를 타며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유 자전거입니다. 공유 자전거는 단순히 자전거를 빌려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자전거라는 수단을 가볍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자전거를 사기 전 혹은 자전거를 정기적으로 탈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입문 도구죠. 요즘은 도시 곳곳에서 공유 자전거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따릉이, 대전에는 타슈, 기장에는 타반나, 세종에는 어울림, 수원에는 타조처럼 각 지역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작동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전거를 대여하고 다 타고 나면 지정된 반납소에 세우는 방식이죠. 서울의 따릉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1회 이용권이나 정기권을 선택해서 결제합니다. 정기권은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30분 이용 기준으로 7일 정기권은 3,000원, 30일 정기권은 5,000원, 6개월은 15,000원, 그리고 1년 정기권은 단돈 3만 원입니다. 1년 내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커피 두세 잔 값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루 1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운동도 하고 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따릉이 같은 서비스는 하루에도 여러 번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출근할 때 한 번, 점심 먹으러 나갈 때 한 번, 퇴근할 때 다시 한 번. 이용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 자전거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앱을 켜고 내 주변 자전거 위치를 확인한 후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자전거가 열립니다. 타고 난 후에는 다시 정류소에 세우고 자물쇠를 채우기만 하면 자동으로 반납이 완료됩니다. 공유 자전거의 진짜 장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자전거를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큽니다. 타이어 공기 빠지면 내가 펌프질할 필요 없고 체인에 기름칠 안 해도 되고 브레이크가 닳았다고 수리 맡기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관리해주고 나는 그냥 타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자전거를 취미로 삼으려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정비나 관리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대신 타는 즐거움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자전거를 보관할 공간이 필요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특히 도시 거주자들은 자전거를 둘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 공유 자전거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타고 필요 없을 땐 그냥 반납하고 오면 끝입니다.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스트레스도 없고 도난 걱정도 할 필요 없죠. 이렇게 보면 공유 자전거는 마치 도심 속 작은 모빌리티 허브 같습니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이동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도구인 셈이죠. 물론 공유 자전거도 단점은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마다 상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약할 수 있고 어떤 자전거는 안장이 조금 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기 전에 간단히 바퀴나 브레이크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출퇴근 시간대엔 자전거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은 아침 출근 시간에 금방 자전거가 동인합니다. 이럴 땐 미리 예약하거나 한 정거장 정도 더 걸어가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 자전거는 속도나 승차감 면에서 개인 자전거보다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어가 없거나 무겁게 세팅된 경우도 있고 고급 로드 자전거처럼 부드럽게 달리는 느낌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이동이나 가벼운 운동용으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자전거를 접해보는 사람에겐 이 정도가 더 안전하고 부담 없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전거가 내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엔 재미삼아 한번 타보는 수준이었다가 어느 순간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는 게 습관이 되고 출퇴근 시간이나 장을 보러 갈 때 자전거가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 맞는 자전거의 스타일도 보이게 됩니다. 나는 편안한 안장이 좋은지, 기어가 있는 모델이 좋은지,
가벼운 차체가 필요한지 이런 걸 체험해보고 나서 정말 내 자전거를 하나 장만하면 실패 없이 내게 딱 맞는 모델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는 단지 탈 것이 아니라 나만의 루틴이 되고 삶의 일부가 됩니다. 공유 자전거는 단지 빌리는 자전거가 아닙니다. 자전거를 경험해보는 기회이고 자전거라는 세계로 가볍게 발을 들일 수 있는 출입문입니다. 지금 자전거를 시작하고 싶지만 고민 중이라면 거창한 장비부터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그리고 한 달에 5,000원. 그 정도면 충분히 자전거라는 멋진 세상을 맛볼 수 있어요. 가볍게 한번 타보세요. 그 작은 경험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